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딩 플러스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보시면은 원장님들께 보내드린 계정이 두 가지예요. 위에 첫 번째로 있는 거는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 계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니면 뭐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정이고요. 두 번째 있는 계정은 리딩 플러스 시스템 그 계정이고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등록하거나 학생들 학습 관리하는 곳이고 학생용과 강사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교재를 주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아, 이렇게 켜놨습니다. 검색창에 AI 리딩 플러스라고 나오는 이 홈페이지가 저희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입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면은 여기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로그인을 눌러서 제가 드린 계정 중에 첫 번째 계정 있죠. 위에 있는 첫 번째 계정대로 여기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위에 메뉴 중에서 교재 주문이라고 있어요. 교재 주문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학생용, 교사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으로 나눠서 학생용을 구매해야 되는지, 교사용을 구매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2025년 리딩 플러스가 있고 2024년 리딩 플러스가 있어요. 2025년 리딩 플러스 클릭하시면은 여기 레벨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벨 클릭하고 1, 2, 3분기 교재 구매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4분기 교재를 구매해야 한다 싶으시면은 여기 2024년 리딩 플러스 클릭해서 레벨 선택하시고 4분기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4분기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3, 4분기 그 교재 자체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개정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4분기를 2024 리딩 플러스로 빼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그 교재 판매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참고하셔서 1, 2, 3분기 교재 주문하려면은 여기 2025년 리딩 플러스 클릭을 하면 되고 4분기 교재는 여기 2024년 리딩 플러스를 구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래에는 그 외에 뭐 분기승천이나 어휘어법 뭐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분기승천이나 한수 같은 경우는 저희 다른 프로그램 국어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교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구매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저희가 이런 다른 교재들은 참고하시라고 여기 다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딩 플러스 교재 주문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교재 주문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레벨 설정, 분기 설정해서 구매하시면 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저희 교재가 이제 도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리딩 플러스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DF를 잠깐 열게요. 보면은 저희 교재는 레벨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단계의 레벨이 있고요. 각 레벨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학년에 따라서가 아니라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고 난 뒤 그에 따라 진행이 되는 무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레벨을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플러스 교재는 레벨 1인 빨간 교재부터 레벨 8인 검정 교재까지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권씩 출간이 되고 있고요. 레벨 9인 은색과 레벨 10 금색은 3분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필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재 한 권 안에 이 한 권 안에 여기 보이는 리딩 플러스 교재 한 권 안에 12권의 필독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권이 배정이 되어 있고 추천 도서는 24권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 같은 경우는 교재가 따로 없고 온라인 학습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용어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필독서 같은 경우는 이 리딩 플러스 교재 안에 포함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저희 이 리딩 플러스 교재 안에 이 필독서의 책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따로 도서를 읽고 이 리딩 플러스 교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로 문제를 풀고 저희 우리 계약하신 리딩 플러스 시스템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리딩 플러스 교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서와 교재의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교재 한 권당 필독서가 12권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추천 도서는 24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까 말했듯이 추천 도서는 교재는 따로 없고 온라인에서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독서는 이 교재에 포함된 도서이고 추천 도서는 시스템에 탑재된 추가 도서이기 때문에 독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추천 도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독서는 한 권당 1년 기존의 필독서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필독서는 12권 곱하기 4분기 해서 교재 한 권당 레벨 하나당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8권의 필독서를 읽게 되는 것이고요, 학생이. 그리고 추천도서 같은 경우는 24권 곱하기 4분기 해서 96권의 그 추천 도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독서 12권을 모두 학습하고 나서 레벨업 테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레벨업 테스트는 1분기에서 4분기에 모든 학습을 마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재는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리딩 플러스 그 문제풀이 워크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도서들, 이 필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실제로 읽게 되는 실물 종이책을 의미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책부터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실물 도서가 한 권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사야 하는 책의 권수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원을 운영하실 때 전체 원생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통은 전체 레벨이 다 나오진 않아요. 뭐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전체 레벨을 다 나오진 않고 보통은 3개나 4개 레벨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매하실 때 3개 레벨의 도서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한 분기에 한 레벨의 필독서가 12권이 필요하니까 3개의 레벨로 가정했을 때 12 곱하기 3 해서 36권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분기에 36권이 되는 거고 1년으로 봤을 때 총 4분기니까 36권 곱하기 4분기 해서 144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의 그런 금액은 권당 대략 12,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보통은 12,000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12,000원이라고 했을 때 대략 144권 곱하기 12,000원 해서 172만 8천원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 레벨로 가정했을 때 필독서를 구매하는 그런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해당하는 분기의 도서부터 먼저 구매하셔서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학원에서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아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도서지수 검사를 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아이의 레벨이 자동으로 나오면 그 레벨에 맞는 도서와 교재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구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서들은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서점에서 다 판매하는 도서들이에요. 도서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뭐 예스24라던가 알라딘 이런 데서 이렇게 편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은 학습 커리큘럼이에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실제 학습 흐름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어휘 학습을 하고요. 단어를 알아야 책 읽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단어 학습을 온라인으로 먼저 간단하게 하고 나서 책 읽기, 도서 읽기를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책 읽는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 20분간 교재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해야겠죠.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온라인에 정답 입력을 하고 있어요. 정답 입력을 온라인에 하고 나서 바로 오답학습을 진행합니다. 오답학습은 정답을 1차로 입력했을 때 나오는 1차 리포트를 토대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오답학습까지 진행하고 나면은 최종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님께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리포트에 대한 문자 발송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활동이 끝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학생과 간단하게 북토킹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상문을 작성합니다. 감상문을 작성하고 나서 저희 본사에서 첨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우리 학생이 직접 타이핑해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교재에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 그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본사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3, 4일 이내에 첨삭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우선은 학생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원장님들 또는 선생님, 강사님의 그런 시스템적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순서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면 반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등록하고 도서지수 검사를 보고 레벨을 넣고 교재를 배정한다. 뭐 이렇게 그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종료하고 나서 꼭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강사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화면을 보면서, 실제 그 시스템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크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PC에서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강사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사용으로, 그러니까 학원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왔었죠.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 보면은 우측 플로팅 버튼에서 학원용이라고 있어요. 학원용 클릭하면은 우리 학원용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로그인 창이 뜨고요.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학생들도 학습을 할 때는 각각의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학생용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은 우리 학원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원용 들어가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두 가지 계정 중에서 두 번째 계정, 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로그인 후 기본적으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아마 저는 지금 여기에 학생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많이 꽉 차 보이는데 처음 그 로그인 하실 때는 이 학생 리스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학생이 저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 다 하나씩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학생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반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을 등록할 때는 이 왼쪽 메뉴에서 두 번째, 반 관리를 클릭합니다. 반 관리를 클릭하고 여기 보면 반 그룹이라고 해서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레벨을 선택하시고 옆에 오른쪽에 반명 쓰시고 레벨 설정하시고 선생님 그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반을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 1의 반을 만들어 볼게요. 레벨 1 하면은 반명 뭐 이런 식으로 반명 쓰고 레벨 지정하고 선생님 지정하고 저장 하시면 바로 여기 반 정보에 새로운 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 반의 이름을 수정해야 된다 하시면은 수정하려는 반 이름 클릭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저장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반을 잘못 만들어서 삭제해야 된다 하시면 삭제할 반 이름을 클릭하고 삭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레벨이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처음 세팅할 때 반을 하나씩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때그때 반을 만들고 뭐 하고 학생 저장하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벨마다 이렇게 반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저희 그 레벨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교재가. 그래서 반 이름을 보통 빨강반, 주황반, 노랑반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리딩 플러스 자체가 우리 학생마다의 그런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기 때문에 반 이름 자체를 학생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강반, 뭐 요일, 그리고 시작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빨강반, 주황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그런 방법은 없지만 원장님 학원의 사정에 따라서 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 이렇게 하나씩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반 보시면은 반 이름 옆에 이 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랑 여기 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반은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학원에 도서지수 검사를 보러 왔어요. 보러 왔으면은 우리 도서지수 검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 해야 도서지수 검사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이제 리딩 플러스 학습을 시작하려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 정보를 우선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등록을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은 왼쪽 메뉴에서 가장 첫 번째 학생 관리를 클릭합니다. 학생 관리 클릭하고요. 가장 우측에 보면 신규 입력이라고 있어요. 신규 입력을 클릭하고 새로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등록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학생 관리 클릭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 리스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정보에 이 가나다라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떠요. 이 리스트에 가장 위에 있는 학생이 뜨는 건데, 새로운 학생이 왔을 때 이 학생 이름 지우고 새로운 학생 이름을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한다. 하시면은 이 기본적으로 있는 가나다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학생이 왔을 때는 신규 입력을 클릭하고 새로운 학생에 대한 그 정보를 쓰고 저장을 하셔야 해요. 여기 기본적으로 학생 관리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학생 정보를 지우고 하면은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덮어쓰기 된 거는 이거는 개발팀에서도 그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학생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입력 클릭하고요. 이름 넣고요. 성별 넣으셔야 할 거예요. 네. 넣어야지 나중에 뭐 진로 독서를 테스트한다거나 할 때 이 성별에 대해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써주시고요. 처음 학생 정보를 입력할 때는 레벨이랑 수강반은 넣지 않습니다. 레벨이랑 수강반은 넣지 않고요.
이름, 성별, 뭐 입학일자는 도서지수 검사 보러 온 날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고요. 학부모님 핸드폰 번호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학부 학년 지정해 주셔야 돼요. 학부 학년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학교, 주소, 사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학생 관리를 위해서 좀 넣고 싶다 하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필수값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학부 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부 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생 정보를 넣을 때 하는 학부 학년을 토대로 도서지수 검사 그 테스트지가 세팅이 돼요. 이 학년에 따라서 세팅이 그 시험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도서지수 검사를 보기 위해서 이 학부 학년 제대로 학생에 맞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학생 핸드폰 번호를 넣는 이유는 이게 학생의 아이디가 되기 때문이에요. 학생의 핸드폰 번호가 학생의 아이디가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뒤에 네 자리입니다. 뒤에 네 자리가 이 학생의 그 계정의 비밀번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학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넣는 이유는 이 번호로 테스트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때문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은 테스트지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보내고 싶지 않고 한번 제가 컨펌을 하고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학부모 핸드폰 번호를 약간 없는 번호 저처럼 011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컨펌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보낼 때 이제 번호를 수정하고 다시 보내면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약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필수값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핸드폰이 없어요. 없으면은 학부모님 핸드폰 번호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어, 형제 자매가 다니는데 둘 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학부모 핸드폰 번호 넣었잖아요. 끝자리 하나만 바꾸고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수값 넣어주시고 저장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레벨이랑 수강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벨 같은 경우는 도서지수 검사를 보고 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넣지 않습니다. 수강반도, 지금은 우리 학생이 여기 학원에 다니는 상태가 아니고 도서지수 검사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넣지 않고요. 레벨까지 다 들어가고, 우리 학원에 정식으로 다니겠다 하면은 그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레벨이랑 수강반 넣지 않고요. 만약에 레벨을 학생 정보의 신규 입력에 지정을 해서 저장을 했다 하시면은 이렇게 도서지수 검사를 볼 수는 없어요.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지가 어 그러니까 레벨을 수동으로 지정을 먼저 해버리면은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선택하지 않고 저장 하면은 이렇게 학생 고유 코드 번호가 나오면서 이 학생이 이 시스템에 이 리딩 플러스 이 시스템에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이 됐는데 왼쪽 리스트를 볼게요. 리스트를 보면은 김유진 학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검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했는데 등록된 학생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이유가 여기 검색하는 이 재원 구분, 이 기본값이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아직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도서지수 검사만 보러 온 학생이기 때문에 수강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재원생이 아니라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 재원 구분에 있는 재원을 전체 또는 비원으로 놓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원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여기 학생 리스트에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정보, 학생이 아직 재원생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검색을 하나요? 할 때 이 재원 구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도서지수 검사를 보러 가볼게요. 도서지수 검사를 볼 건데 방금 여기 보면은 학생 정보 저장했죠? 학생 정보 저장한 거에서 학생으로 로그인이 있어요. 학생으로 로그인 눌러서
이렇게 학생 페이지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바로 도서지수 검사를 시작합니다라는 이 팝업이 뜨고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학생 저장할 때 레벨이 지정해서 저한테 저장이 됐으면 학생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이 팝업이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지수 검사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 저장할 때 이 레벨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다 그랬죠. 저희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여기 학생용 클릭해서 우리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학생의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11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뒤에 4자리 해서 로그인 하면은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여기 학생으로 로그인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과 직접 로그인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서 어, 그 도서지수 검사를 보게 하면 되는데 그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온라인에서 바로 문제 푸는 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다면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시를 보내주시길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받기를 원하시면은 카카오 채널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알집 파일로 보내드렸고 그 안에 알집을 풀고 나면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리딩 플러스 그 도서지수 검사라는 이 파일을 폴더를 클릭하면은 1세트, 2세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저희 리딩 플러스 홈페이지에도 자료실에 저희가 다 올려놨어요. 이런 자료들을. 고객센터, 자료실 클릭하면은 여기 도서 목록부터 여기 보시면은 도서지수 검사 문제랑 정답지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자료들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학원에 와서 도서지수 검사를 보러 와서 온라인으로 바로 시험을 보려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특히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풀게 하기보다는 출력본으로 먼저 풀게 하고 어떤 종이로 된 그 문제지를 먼저 보고 풀게 한 다음에 이제 답안 입력만 여기 온라인에 하게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지 같은 경우를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1세트랑 2세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이 처음 보는 도서지수 검사를 처음 보는 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시험지는 1세트예요. 1세트고 도서지수 검사를 한번 보고 나서 재검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뭔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 학년에 맞아, 한 학년의 그 보통 그런 평균보다 너무 낮아서 뭔가 한 번 더 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재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세트에 대한 시험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도서지수 검사 기본 파일은 1세트 파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트와 2세트로 구분되어 있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필로 풀더라도 반드시 여기 온라인에는 정답을 꼭 입력해 줘야 합니다. 네, 다시 온라인으로 가서 이제 이런 팝업이 떴어요. 그러면은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 학생 학년에 맞는 그런 도서지수 검사 시험지가 나와요. 시험지가 나오고 보시면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을 빠르게 입력해 볼 건데 문제 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20문제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25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수 검사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중3 이상부터는 학생 저장을 할 때 막 중3, 고1, 고2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도서지수 검사지가 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뭐 중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리딩 플러스를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학년을 선택하고 도서지수 검사를 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20문제까지 하고 나면 답안 제출 누르고요. 이렇게 도서지수 검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도서지수 검사 보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보통 30분 이내에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도서지수 검사 리포트지예요. 위에서부터 조금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면은 진단 결과 레벨이 레벨 1로 최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이 제가 지금 빠르게 했기 때문에 39초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고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 검사 시간으로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3분 이내로 풀었다 하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신속 진행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언어,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이렇게 5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학생이 강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여기 평가 영역 이런 점수를 보면은 언어는 0%가 됐어요. 완전 빵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휘 의미 파악이라던가 문법, 의사소통이 아주 부족한 편으로 나온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사실은 뭐 60%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뭐 글의 정보 이해 능력이 평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면은 이 학생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언어, 뭐 비판 정도가 되겠고요. 보통 정도 된다 하면은 사실적인 부분은 조금 보통 정도 된다. 약간 이런 거를 리포트를 토대로 초기 상담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기초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온라인 어휘학습이랑 리딩 플러스 이 수업을 통해서 어휘력과 독해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 정확한 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은 초록색 같은 경우가 평균 점수고요. 파란색이 이 지금 본 학생의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 나와 있다는 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상단에 나가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학생 정보 페이지에서 레벨이 이렇게 자동으로 레벨 1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 그 테스트지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학생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여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보시면은 상세 보기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본 이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지를 학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기 누르시면 되고 우리 학원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김유신 학생이 다시 없어졌네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 정보 클릭하면은 레벨 1로 이렇게 자동으로 있다는 점,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고, 도서지수 검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재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재응시 클릭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2세트 파일, 이걸로 보게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서지수 검사까지 봤으면은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등록을 하면은 이 학생을 이제 반에 넣어줘야 합니다. 레벨 1이니까 그에 맞는 반에 넣어야겠죠. 제가 아까 빨강 화요일 3시 반 만들었고 반 설정해 주시고 저장 하시면은 이 김유신 학생은 바로 재원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재원으로 해서 검색을 해도 보이고 여기 학생 리스트에도 이렇게 학생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떴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김유신 학생이 그만뒀어요. 그만뒀으면은 여기 보시면 학생 클릭하고 퇴원 처리 눌러서 퇴원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다시 다닌다 하시면은 퇴원 취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관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생 저장까지 되었고요.
이제 교재를 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김유신 학생 다니게 되었는데 레벨 1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교재 배정은 왼쪽 메뉴에서 보시면은 교재 배정이라고 있어요. 학습 관리 아래 교재 배정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리스트 보면은 레벨 1부터 10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레벨 1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쉬운데 만약에 파란색을 한대요. 파랑 반이거나 뭐 남색 반, 보라 반이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레벨을 지정하고 조회를 하시면은 그 레벨에 맞는 교재만 나와요. 그 레벨에 맞는 교재만 나오고요. 그 배정하려는 교재를 선택하시고 이제 반 리스트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하기 전에 죄송해요. 그 교재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교재 리스트 레벨 1에 대한 교재를 먼저 조회를 했어요. 그럼 보시면은 빨간 교재가 01권, 02권, 03권, 04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이라는 거는 분기를 뜻합니다. 맨 첫 번째 있는 이 01권은 1분기 교재고요. 02권은 2분기, 3분기, 4분기 교재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1분기 교재 같은 경우는 23년 개편과 25년 개편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저희가 작년 초에 그 리딩 플러스에서 일부 도서가 절판 도서가 있어서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23년 개편, 25년 개편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여기에서 이 일부 도서만, 이 한두 개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23년 개편이 왜 올려놨냐 하시면은 예전에 사용하시던 그 회원사 원장님들 중에 아직 이 교재에 대한 진도가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닫아놓지 않은 거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25년 개편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1분기 교재에 대해서 23과 25가 있다 하시면 무조건 25년 개편으로 하시면 되고요. 도서 세팅도 아마 25년 개편에 맞춰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강 2분기는 25년 개편만 있네요. 이거는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23년 개편, 25년 개편, 뭐 4분기는 23년이고 2, 3분기는 25년이에요. 뭐 헷갈려요 하시는데 어 여기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25, 23으로 막 다른 분기 교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1분기처럼 1분기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럴 때는 25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뒤에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원장님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직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담당 그 부서에서 약간 업로드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헷갈리시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다면 25년 개편을 하면 된다.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걸 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배정할 때 교재 선택하는 그런 방법 알려드렸고요. 교재 선택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리스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 교재를 선택을 할 건데 학습 순서를 변경하고 싶어요. 학습 순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학습 순서 변경 핑크색으로 이쁘게 있어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순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도서 세팅을 할 때 이 교재별로, 레벨별로 한 권씩만 구매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당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씩만 구매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장 누르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환경 때문에 조금 느린데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드래그해서 변경된 순서대로 이렇게 이 학생은 진행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 순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교재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한테 배정을 해야겠죠. 보시면은 오른쪽에 반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장했던 반 되게 많아요. 반 많아서 만약에 이 1분기 교재를 빨강반 학생들 전체한테 배정하고 싶어요. 만약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한테 다 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하시고 배정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 리딩 플러스는 한 반에 있는 전체 학생이 똑같이 나가진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별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 빨강 반에 있는 어떤 학생한테만 배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반 리스트에 있는 반 이름을 클릭하면은 아래에 학생 리스트에 학생 이름이 떠요. 그래서 반 이름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학생 이름 옆에를 클릭하면은 이 1분기 교재를 김유신 학생한테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반 전체한테 배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교재 클릭하고 반 이름 옆에 있는 거를 체크하시고 배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반 안에 있는 학생 한 명한테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반 이름을 클릭하면 학생 나오고요. 학생 이름 옆에를 누르고 체크하고 배정하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유신 학생한테만 배정을 해볼게요. 반 이름 클릭하면은 이 학생 나오고요. 김유신 학생 옆에 체크하고 배정하기. 클릭하면 배정되었습니다. 라는 게 뜨고 이렇게 하면 배정이 됐을 거예요. 한번 학생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 관리 눌러서 우리 학생 김유신 학생 클릭하고 학생으로 로그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이 교재가 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정이 되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학생 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읽을 책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래그해서 그 교재에 대해서 순서를 변경했죠. 변경해서 그 순서대로 이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 변경 가능하고 여기에 학생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 이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자동차가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할 거고 스크롤을 올리면 여기 왼쪽에 우리 학생의 현재 레벨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아이가 책 한 권 학습을 마칠 때마다 이 책에 색깔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재 한 권을 다 마치면 책장에 책이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아이들 성취욕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리딩 플러스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독서 학습을 클릭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할 건데, 학생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은 독서 학습을 클릭하면 돼요. 제가 이 말을 빠뜨렸는데, 조금 전에 교재 배정까지 했죠. 교재 배정까지 했으면은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어, 그 학생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기본 세팅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까지 하면은 그런 세팅을 다 끝난 거고요. 학생이 학습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학생 페이지로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여기에서 독서 학습을 클릭합니다. 리딩 플러스 학습을 진행하는 거는 여기 독서 학습 클릭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배정했던 교재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어야 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단어 학습이라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읽을 책 밑에 단어 학습을 클릭해서 필독서를 읽기 전, 이 분실물 박물관이라는 이 필독서를 읽기 전에 간단한 어휘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학습으로 되어 있는 온라인 어휘 학습은 저희 리딩 플러스 실물 교재에는 없고요. 여기 온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는 어휘 학습으로 도서를 읽을 때 다소 어렵다고 생각이 될 만한 어휘 몇 가지를 읽어보는 과정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단어 학습 클릭해서 어휘 읽어보고요. 뜻 보고 예시 문장 한번 읽어보고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책을 읽게 하면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네, 단어를 모두, 그러니까 온라인 어휘 학습을 통해서 단어를 훑어보고 나면은 이 책을 우리 학생들이 60분에서 90분 동안 읽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도서 소개, 저자 소개, 배경 지식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고요.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불실물 박물관이라는 거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온라인 어휘 학습을 진행했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토대로 학생 수준에 그 레벨 수준에 맞는 약간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학생이 책을 읽기 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영상들을 짧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 한번 보게 하시면, 보고 나서 책을 읽게 하시면은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을 이제 읽는다, 읽기 시작한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독서 타이머가 있습니다. 독서 타이머 클릭하면은 책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의 독서 시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시작 누르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다 읽었으면은 중지하고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장,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기록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고 60분에서 90분 정도 도서를 읽습니다. 책을 읽고요. 책을 다 읽었으면은 교재에서 문제를 풀 거예요. 교재에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저희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어, 저희 리딩 플러스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재들이 지식 따지기, 어휘 따지기, 내용 따지기, 독해 따지기, 생각 따지기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식 따지기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위해 읽게 되는 거고요. 어휘 따지기는 단어 문제를 푸는 파트예요. 그리고 내용 다지기는 OX 문제, 또 빈칸 문제, 객관식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 다지기는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꾸준히 연습하면 긴 문장에 익숙해지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 따지기에선 감상문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감상문 작성하기 전에 여기 독해 다지기까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면은 여기 시스템에서 보면은 여기 문제풀이라고 있어요. 문제풀이를 클릭하면은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교재의 문제 푼 거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여기다 답안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정답만 입력을 하고 다음 문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OX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 다지기 문제 이렇게 있고요.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게 하면 되고 네, 독해 다지기까지 하시면은 학습 종료 누르면은 이렇게 1차 리포트가 나와요. 1차 리포트가 나오고, 어, 여기 오답 학습을 클릭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틀린 문제 풀어보고 있고요. 오답 학습, 오답 학습까지 다 진행을 해야지 최종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 학습 진행하도록 하면 되고요.
제가 빠르게 답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학습 종료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1차 학습, 오답 학습까지 되어 있는 이렇게 최종 리포트가 나와요. 최종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리포트 같은 경우가 음, 자동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사고, 언어, 독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파란색은 다른 아이들의 평균이고요. 초록색은 우리 학생의 점수입니다. 더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각 영역별로 몇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아래쪽을 보면 문제별로 자세한 채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차 오답학습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현재 상태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리포트를 다 보셨으면은 오른쪽 위에 나가기 클릭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리포트 다시 보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 독서 리포트 클릭하면 돼요. 독서 리포트 클릭해서 리포트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북토킹 시간입니다. 북토킹 시간에는 책과 관련된 질문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아이가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과정인데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 예시 만들어 놨고요. 제가 보내드린 메일에서 그 메일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여기 북토킹 관련된 자료 보내드렸고요.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토킹 이렇게 자료 있고요. 4분기 교환, 그 북토킹 교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보통 북토킹 자료는 북토킹에 대한 질문과 답변만 넣어놨는데, 저희가 4분기부터는 여기에 뭐 디베이트 활동지라던가, 뭐 신문 연계하는 그런 활동지, 그런 교환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활용하셔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와 북토크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 감상문을 작성할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교재 보여드렸을 때 생각 다지기 부분에서 직접 감상문을 쓸 건데, 여기 부분에서 감상문을 쓰면 되는데 이 감상문을 수기로 써도 되고요. 여기 온라인에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온라인에 업로드를 할 때는 여기 독서노트라고 있습니다. 독서노트를 클릭해서 여기다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타이핑이 된다. 여기다 직접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재에다 쓰고 올리고 싶다 하시면 교재에다 쓰고 사진 찍어서 여기 파일 선택 눌러서 이제 저희 쪽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고 제출을 꼭 눌러주셔야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요. 제출 안 눌러주시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첨삭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제출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되고, 독서노트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교재와 동일한데, 저는 이 학생은 이 도서에 대해서 다른 독서노트를 쓰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서 변경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독서노트 우수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똑같이 쓰기보다는 참고만 해서 우리 학생의 방식대로 쓰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첨삭은 제출하시면은 3, 4일 이내로 해서 우리 여기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고 그러면 다음 수업 때 아이가 오면은 그때 첨삭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된 독서노트랑 우리 학생이 쓴 독서노트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학생 메뉴에서 독서노트 클릭해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상세 보기 클릭하면은 왼쪽에는 우리 학생이 제출한 버전, 오른쪽에는 첨삭된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딩 플러스 독서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시스템에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학생 페이지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메뉴 보시면은 홈 아래에 있는 어휘학습입니다.
어휘학습 클릭을 하면은 여기 우리 학생 페이지에는 아직 학습 중인 교재가 없대요. 어휘학습 같은 경우는 어휘어법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하고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보는 기능이에요. AI 저희 리딩 플러스 독서학습처럼 어휘어법 학습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요. 교재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저희 교재 주문하는 곳에 어휘어법 교재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교재를 온라인에서도 학습을 하려면은 리딩 플러스처럼 교재 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학원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원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 보시면은 어휘학습 관리라고 있어요. 어휘학습 관리 아래에 어휘교재 배정 클릭하고요. 교재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교재 클릭하시고 반, 반, 전체에 다 배정한다 하시면은 반명 옆에 체크하고 배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 한 명한테만 배정한다 하시면은 반 클릭하고 나오는 이 학생 옆에 클릭하고 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재 리스트를 볼게요. 보시면은 어휘어법 레벨 1부터 레벨 2, 3, 4까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01건, 02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이 한 권이 6개월 교재이기 때문에 레벨 하나당 6개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1건, 02건으로 되어 있는 게 1학기, 2학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거는 레벨 1에 1학기 교재, 레벨 2에 2학기 교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좀 전에 배정한 것을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고요. 이렇게 어휘학법 교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학습 클릭해서 배정된 교재 클릭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학습 현황, 뭐 영역별 현황, 학습 추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어휘학습이라고 있어요. 어휘학습 위크별로 되어 있는데 학습하기와 테스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 학습을 하고 다음에 테스트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주 학습을 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랜덤 출제되는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위크이를 보시면은 여기 학습하기 눌러가지고 읽어보고 뜻 보고 써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교재와 동일하고요. 교재로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서 랜덤 테스트 보기 전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홉 문항 이렇게 다 학습해보고요. 확인 누르면은 바로 여기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학습 완료 누르고 테스트 바로 가기 눌러서 바로 랜덤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포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일곱 문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다 했으면은 답안 제출 클릭하면은 통과했다고 나오네요. 찍었는데 통과했어요. 와.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어이없던 리포트 아닌데 실패했는데 네 어쨌든 리포트 이렇게 나오고요.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총 3차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기 통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위크 1에 대해서 학습 완료가 됐고 1차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떠요. 그래서 2차, 3차 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성공했다고 뜰 때까지 학습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휘어법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어휘 학습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어휘 테스트라고 있어요. 어휘 테스트라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떠요. 이 같은 경우는 어휘 학습 같은 경우는 이 매주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 대해서 랜덤으로 테스트 보는 거고요.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월말 평가라던가 분기별 평가 느낌으로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어휘 테스트를 배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잠시 학원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학원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어휘 테스트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어휘 테스트 배정 클릭하셔서 우리 학생한테 배정했던 교재 클릭하시고 출제 범위 지정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출제 옵션 뭐 이번 달 말까지 풀어보세요. 뭐 랜덤, 문항수 설정, 합격 점수 그 설정, 뭐 제목 쓰시고 똑같이 배정하시면 돼요. 똑같이 교재 배정하듯이 배정하시고 하시면은 네, 배정되었다 하고 뜨면은 우리 세운 것 좀 한번 해볼게요. 어휘 테스트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배정한 내가 배정한 이런 테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테스트까지 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봐주셔도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휘 학습 여기 테스트 보면은 배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언제까지 시험을 보라고 안내를 하면 되겠죠. 어휘 학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독서 플러스라고 있어요. 독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추천 도서라는 말을 했어요. 그 리딩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한 강 나가는 걸 권장하고 있지만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독서 플러스 여기 클릭하시면 나오는 추천 도서로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도서는 이 레벨별로 분기별로 24권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추천 도서가 여기 독서 플러스에 있는 학습을 위한 도서예요. 도서고. 다만 이 독서 플러스 학습 같은 경우는 리딩 플러스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세 보기 클릭해서 똑같이 문제 풀어보고 독서노트, 감상문 작성할 수 있는데 감상문 같은 경우는 독서 플러스는 첨삭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되고요. 추천도서 같은 경우는 교재에 포함된 그 필독서랑 세트처럼 레벨에 맞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도서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이런 실물 도서 같은 경우는 학원에 비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빌려서 보게 하거나 개별 구매를 하도록 하시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독서노트. 독서노트는 독서학습의 연장선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진로 독서가 있습니다. 진로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고교학점제랑 대입해서 진로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 및 탐색이나 진로 개발 역량,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검사가 가능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레벨 1이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로 독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학생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진로 독서 클릭하면은 이미 검사하게 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학년, 5학년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6학년은 진로 흥미 탐색, 진로 개발 역량 검사를 하면 되고요. 중등부, 잠시만요. 중등부.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렇게 직업적성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이렇게 진로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이 학생이 한 그 검사를 바탕으로 관련된 추천 도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학년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로독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 진로독서 옆에 여기 진로독서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레벨업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한 분기에 필독서가 12권이고요. 12권 모두 학습하고 나서 1강부터 12강까지 그 하고 나서 레벨업 테스트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 테스트는 분기별로 매번 보기보다는 레벨 전체를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하시면 됩니다. 레벨업 테스트 보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학생용 설명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제 학원용 시스템에 있는 메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 관리 맨 처음에 있는 여기에서 학생 등록부터 배정까지 했고요. 두 번째 반 관리에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반 만들었고 그 아래 교재 배정에서 반 또는 우리 학생한테 교재 배정을 했죠. 여기 그 아래에 있는 반별 교재 현황을 볼게요. 반별 교재 현황에서는 배정된 교재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잘못 배정되었을 경우에 배정 취소 가능합니다. 여기 반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은 우리 김유진 학생한테는 이 교재가 배정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교재 배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배정 취소를 해야 한다 하면은 선택하고 배정 취소를 누르면 돼요. 배정 취소 눌러볼게요. 근데 진행된 학습이 있는 교재가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서 수업 이미 진도를 하나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 학습이 있다는 메시지가 뜬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조금이라도 했는데 변경을 해야 한다 하시면은 선택하시고 완료 처리하시면 돼요. 완료 처리하시면 되는데 다시 복구해야 한다 하시면은 선택하고 복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료 처리를 하거나 그 배경 취소를 했으면은 학생 페이지에서는 이 배정된 교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교재를 배정했는데 아직 학습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은 선택하고 배정 취소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 교재를 배정했는데 순서 다시 변경하고 싶다. 학습 순서 다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하시고 학습 순서 변경 눌러서 다시 드래그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저장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교재 현황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반별 학습 현황이에요. 여기 말 그대로 반별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반만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반 전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고요. 반 선택하시고 우리 학생 한 명 이름만 선택해서 조회하면은 그 학생만 보이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진행 상태랑 성취율, 뭐 수행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리포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리포트 다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시면은 여기 리포트 상세 보기 클릭하셔서 여기 문자 발송 클릭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출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인쇄 누르셔서 인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쇄 누르셨을 때 여기 대상 부분을 PDF로 저장해가지고 이 자료 자체를 PDF로 저희 PC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노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 분실물 박물관이라는 이 학습을 답을 밀려 쓰는 바람에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초기화 눌러서 학습 초기화 하시면 돼요. 대신 학습 초기화 누르시면은 이 학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용으로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 시스템 계정에서 모든 학습 현황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반별 학습 현황 아래에는 독서 플러스 현황이고요. 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하시면은 똑같이 독서 학습 리포트 볼 수 있고요. 이 독서 플러스 같은 거는 메시지 전송은 안 돼요. 인쇄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학습 초기화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도서지수 검사 현황 볼 수 있습니다. 어, 도서지수 검사 현황이랑 제가 레벨업 테스트도 있다 그랬잖아요. 레벨업 테스트 현황도 여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볼 수가 있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 학생에 대한 1차 리포트 다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문자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문자 발송 누르시거나 인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의 1차 도서지수 검사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에 있는 1차 이거 확인하셔서 초기화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 진로 독서 현황 통해서 이것도 현황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은 한 게 없어서 네. 날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하시면은 리포트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교재 배정, 어휘 교재 배정 현황이라든가 어휘 학습 현황도 똑같이 반스택하시고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학원 설정에 대한 부분만 남았어요. 여기 학원 설정 클릭하시면은 우리 원장님 계정 들어가시면은 여기 학원명에 무슨 무슨관 홍길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학원명대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 다만 바꾸시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 학원명 변경했다 정도만 저희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원장님께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할 때 저희가 원장님 계정으로 들어갈 때 이 학원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한 번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역시 이 번호대로 이제 문자가 가기 때문에 쓰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문자 발송 현황입니다.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없는 번호를 넣어놨기 때문에 다 발송 실패인데, 보통은 여기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공됐다고 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문자 발송이 되지 않았다 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제 관리예요. 결제 관리 탭이 있는데 매월 초에 저희가 월회비 결제를 하게 돼요. 이 그 매월 1일자로 청구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초에 그 선불 형태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매월 1일자에 우리 원장님 학원에 등록된 원생수를 기준으로 청구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학생만 등록했다고 비용이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학습이 진행이 된 학생들만 청구가 됩니다. 이 학생만 청구가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 유지비 비용해서 추가 10,000원만 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학생 학습이 그 학습을 한 학생이 3명이다 하면은 그 학생의 그게 뜨면서 인당 12,000원이 과금되겠죠? 거기에다 추가 플러스 10,000원만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비용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결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청구 내역 상세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진행한 아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퇴원을 했으면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리플이라는 학생이 어, 그 9월까지 다녔어요. 9월까지 다녔으면은 여기 이 리스트엔 떠요. 그런데 10월에는 이제 그만두면은 이 월회비를 결제하기 전에 저희 쪽에 이 학생 퇴원했어요 라고 해주시면은 이 학생에 대한 금액을 할인을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할인 처리를 해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금액으로 월회비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퇴원 학생이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월회비 결제가 이미 지났어요. 지났는데 중간에 학생이 퇴원이 됐다 하시면은 이 학생이 에 대해서 그 10월 청구서에 대해서 결제를 했는데 10월 중순에 이 학생이 그 퇴원을 한다 하시면은 그 학생 이미 낸 월회비에 대해서는 환불은 되지 않아요. 다만 10월 중간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은 그 학생에 대한 요금도 저희가 받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회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 결제 기간이 아니라서 안 뜨는데 결제 기간이 되면은 여기 아래에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렇게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뜰 거예요. 그래서 방법 고르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음,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되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고객센터 자료실 들어가면은 여기에 자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북토킹이라던가 도서 목록, 도서지수 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원고지라던가 여기 독서 기록장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예, 여기 독서 기록장이라고 있어요. 자, 열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하루 학습이 끝나면 오늘 했던 거를 여기다 정리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 커리큘럼에 적응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늘 본인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아서 찾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딩 원고지예요. 원고지고요. 네, 원고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독서 노트가 첨삭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첨삭된 결과물을 눈으로만 확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또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지 출력해서 다시 글을 써보도록 지도하시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시스템 교육을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약간 이런 거 제가 이따가 녹화본 보내드릴 건데 녹화본 보시고 한번 해보시다가 저희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계속 다시 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은 추후에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리딩 플러스 시스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